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인권, 그 다음에 헌법까지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우리 인권이랑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지금 보고 있는 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인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인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인권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했었는데 그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게 보이죠?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다 잘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의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이 부여해 준 권리이다 해서 천부 인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인권이 도대체 언제부터 보장이 됐었을까? 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인권이 처음 주장되었던 시기인 시민혁명 때를 한번 보자. 자, 시민혁명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했었죠.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이 세 나라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었는데, 자, 영국의 시민혁명의 이름은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명예혁명. 왜 이름이 명예혁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왕궁에 쳐들어가서 왕과 대화를 통해서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렸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명예롭게 성공한 혁명이다 그래갖고 명예혁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명예혁명을 끝나고 나서 생긴 문서가 있었죠. 무슨 장전? 권리장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권리장전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시하게 된 제도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입헌군주제. 자, 입헌군주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왕은 있지만 왕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만 다스릴 수가 있다. 그것을 입헌군주제라고 했었고요. 자, 두 번째.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자, 성공을 하고 나서 인권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한 장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은 누가 주도를 했다? 부르주아, 돈이 많은 상인들, 그쵸? 돈이 많은 개인들이 주도를 했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느 나라부터 독립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우리 위에서 봤던 저 세계인권선언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혁명 세 가지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나라들은 없어지고 점점 민주적인 국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권들은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어느 법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밑에 보면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 중에서 몇 번째인 법이다?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글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헌법에는 우리의 기본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밑에 헌법 10조에 나오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행복 추구권 요 두 가지가 우리의 기본권 중에서 최고로 치는 기본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잘 났다면은 저번 시간에 잘 들은 거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은 우리 이번 시간 끝나고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되새겨보는 그런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할 학습지로 넘어가서 자, 오늘 할 내용은 5번이에요. 5번.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엇? 기본권.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자, 헌법에도 이런 굉장히 많은 권리들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딱딱 명시해 놓은 그런 기본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괄호 1번 한번 볼게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자, 우리 아까 헌법 10조 앞장에 마지막에 있던 그 헌법 10조에서 본 내용들이죠.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요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이다. 좀 어려운 말로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목표를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여기 밑에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 우리가 밑에서 배울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본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요 안에 모든 우리의 권리들이 다 같이 똑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적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품어주는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기본권. 자, 포괄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한다. 넓게 포함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포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기본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기본권이 뭔가요? 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가진 권리들을 나눠 볼 거예요. 자, 개별적 기본권. 좀 더 상세하게 나눈 기본권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5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요거는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쵸? 한 3년, 4년 전 일이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유.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바깥을 갈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이사를 다닐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기본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권일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겠죠? 자, 가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자유권. 그래서 이 자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기본권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항상 자유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있는데, 뭐 신체의 자유는 내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 그 다음에 남이 강제로 내 손발을 묶지 못할 권리, 이런 것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는 뭘까? 정신적인 자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을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쵸? 그것을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갑자기 경찰이 와서 너 나쁜 생각했으니까 잡아간다 이러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정신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뭘까?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 요 2가지 단어는 쉽게 말하면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혼자서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시위를 하는 그런 권리, 그럴 자유가 있는 권리, 또는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려고 그냥 단순하게 모이는 것도 결사 혹은 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밥 먹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유권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유권이 가장 중요하다. 됐죠? 자, 2번째, 나를 볼까요? 나는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받지 않고요.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과목은 조금 말들이 어려워서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야. 그 개념의 키워드를 찾아갖고 그 키워드와 개념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본권에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자, 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두 글자로 줄이면 차별받지 않는다, 평등하답니다. 평등. 자,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인종이나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나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무슨 건일까? 여기서 포인트로 봤던 평등이 들어가는 평등권이겠죠. 평등권. 평등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외모, 성별, 인종, 내가 가진 종교,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뭐 신분, 내가 선생님이든 여러분이 학생이든, 그리고 내가 몸이 좋지 않든 몸이 멀쩡하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권. 자, 그래서 자유권이 개별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면은 평등권은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유롭지 않다면은 평등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몸과 내 정신이 자유로워되고 두 번째로 내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평등권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와 라와 마는 그 중요도가 비슷해. 그래서 요거를 번호로 매겨보자면은 가, 자유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 평등권이 2번이야. 그 다음에 다, 라, 마는 이렇게 묶어갖고 3번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는 뭔지 한번 봅시다.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입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최저임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월급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최저임금의 이상이 되는 그런 돈을 받아야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지금부터 적습니다. 다 사회권. 사회적인 권리야. 사회적인 권리.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해야지 최소한 사람처럼 살겠구나,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겠구나, 그런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지, 사람은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좀 즐거움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그 다음에 몸도 좀 움직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권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변이 깨끗해야지 내가 최소한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쓰레기장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이 전부 다 사회권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보면은 사회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라로 가보자.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말이 있죠.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 자, 요것을 쉽게 말하면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두 글자로 줄여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쵸? 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앞에 글자를 한 가지씩 똑똑 땁니다. 정, 그리고 참, 그리고 권을 따요. 자, 그러면은 라에는 정참권이냐? 그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나중에 여러분이
18살만 되면 지금 우리는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뭘로? 선거, 투표를 통해서.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되거나 혹은 공무원이 되거나 이렇게 시험을 쳐갖고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권리가 바로 공무단인권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맡을 권리야. 공적인 업무를 맡을 권리. 그래서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단인권입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공무원 말고도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재판소, 법원에 가서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어쨌든 나라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국민투표는 뭐 어떤 투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요. 그럴 때 실시한 투표가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민투표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 봅시다.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는 행위를 신청한다가 중요하겠죠. 신청한다. 우리 밑에 보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자, 마의 제목은 청구권이야. 국가에다가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뭘 신청하느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5가지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혹은 나의 평등이 침해되었을 때, 나의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나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내 청구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일을 하다가 다쳤어. 나라에서 시킨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총을 쏘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 병원비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나요?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그 다음에, 자, 가로 3번 한번 볼게요. 가로 3번. 자, 이 이외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위에서 봤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개별적 기본권 5가지, 이 5가지, 7가지들은 전부 다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야. 헌법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이외에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권리들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헌법에 나타나 있지 않은, 쓰여 있지 않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권리라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적혀 있지 않은 권리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알 권리, 그리고 저항권 등이 있는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우리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리예요. 자, 이 자기결정권이 어디서 굉장히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 식물인간들이 있죠. 식물인간. 큰 사고를 통해서 뇌가 다쳐갖고 몸은 살아있지만 뇌는 죽은 상태로 계속 잠만 자는 그런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거를 연명치료라고 하는데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자, 이러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연명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처음에는 우리 뭐 아빠, 우리 엄마, 혹은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막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아있게 하려고 연명치료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그 식물인간이 된 가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돈도 돈이지만은 과연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리 누워있는 가족이 원하는 일일까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뇌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성은 없으니까 하늘나라로 보내줄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고통 없이 보내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 자, 그런데 과연 이 안락사를 시켜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 물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죠. 조금 많이 슬프기는 하지만은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다시 하늘로 보내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은 편안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안락사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 왜 금지를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이 자기 결정권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니 없니? 없지. 왜냐하면 뇌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결정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주변 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혹시 알아? 이 사람이 혹시 아직도 살고 싶어 할지, 아직 뇌가 덜 죽었을지, 그런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잠깐 전화가 와서 선생님 좀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 여기 보이는 개별적 기본권들 있죠. 자, 이 5가지를 보고 이 1번부터 5번까지 요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어떤 기본권이 해당되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요거 5개 다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면 돼요. 자,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1번 A씨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했대요. 이거는 무슨 권일까? 어떤 권리일까?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뭘까요? 위에 보면은 공무단임권이라고 있죠. 그쵸? 공적인 업무, 나라의 일을 내가 맡을 권리. 이것을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참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참정권. 다음에 2번째, B 할머니는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 및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대요. 자, 할머니께서 이러한 보조금 그리고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무슨 권이었다? 그렇지, 여기 보이는 사회권이었다. 그쵸? 사회권. 사회권. 다음 3번째, C씨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시위를 했답니다. 우리 시위를 했다는 것은 집회와 결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 맨 위로 가보면 집회와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요 3번은 뭐겠어? 자유권이겠죠. 자유권. 자유권. 그 다음에 4번째, D양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남자와 동일한 훈련을 받고 졸업해서 군 장교가 되었답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동등하게 졸업해서 장교가 되었다. 이것은 그치, 평등하니까 평등권.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지 않아 불편했던 시민들은 정부에다가 진정을 제기하였다. 정부에다가 이런 것이 불편해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뭐였죠? 청구권이었지. 그치? 청구권. 청구권. 자, 이렇게 5가지의 기본권을 우리가 각각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뒷페이지를 선생님이 할까 했는데 그러면 수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나머지 요 뒷페이지에 보이는 지금 이 페이지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반드시 요거 학습지 필기 꼭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프린트를 출력을 못한 사람들은 공책이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라도 만들어서 꼭 반드시 갖고 있으세요. 알겠죠? 내가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 등교할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다 알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이런 범위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시험을 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다시 2번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